중국이 %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위기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중국 위기론 있는지 많은지.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경제 이슈 브리핑 시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편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IBK 리서치 센터장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중국 경제가 규모에 비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제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예,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해 보니까 많이 못 다뤘네요, 그죠? 한편으로는 중국 위기론 끊임없이 계속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0%가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6%대가 깨지고 5%대로서 일단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제 6%대의 성장은 더 이상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5%대 성장으로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분만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옛날에 비해서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거는 중국 경제 전체의 그 힘이나 또 버텨낼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한 2, 3년간 정도는 연간 한 10%대가 넘는 아주 고속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2011년, 12년 지나면서부터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0%대 넘는 성장률이 8%, 뭐 7%, 그리고 6%. 이제는 6%도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중국 정부가 경기가 침체되거나 또는 뭐 경기가 이렇게 악화됐을 때 대규모 이제 이 재정 부양책을 쓴다든지 또 금리 인하 또는 직업 준비율 완화와 같은 돈을 푸는 정책을 썼을 때 경기가 상당 부분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런 효과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격화되면서 이 여파가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조금 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중국에서 내년도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의 위기 가능성을 계속 점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의 부채를 한번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전체 부채가 4조 달러 정도였었습니다. 연간으로 20% 정도씩이 계속 증가해서요. 2014년까지 한 6년 정도가 지나면 12조 달러 정도로서 늘어납니다. 6년 사이에 거의 3배 정도가 돼버린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그 부채들이 주로 어디로 많이 가냐면 기업들로 많이 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그거를 가지고 공장을 많이 늘리거나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돼 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장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이 생겨서 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기업들별로 봤을 때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든가 막 이러는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느 기업이든지 그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근데 중국에서 연간으로 20%씩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똑같은 시기, 그러니까 2008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정도까지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율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적으로 2배 정도나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됐고요. 전체 GDP 중에서 부문별로 과연 부채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60% 정도 됩니다.
감당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서부터 보면 5%대 이렇게 성장으로 떨어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나고 했을 때 성장률이 5%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성장률이 나오잖아요. 경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높은 성장에 거의 녹아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5%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가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미국이나 월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이제 그림자 금융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의 부실 대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들을 표면화시키지 않고 밑에다 깔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표면화될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내년도에 경제가 둔화되는 것까지를 같이 겹쳐서 생각을 하니 중국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당분간 뭐 몇 년 사이에 중국이 위기가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린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중국의 은행들의 지분 구조인데요. 중국은 중국은행, 농민은행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대형의 은행 5개가 있습니다. 그 대형의 은행들은 적게는 80%서부터 많게는 100%까지 지분을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들은 결국 은행으로서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은행이 이거를 해결을 못하게 되면 위기로서 돼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재정이 똑같이 투입되면서 아마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수를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환 보유고 이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중국 자체만으로도 3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넘고요. 홍콩까지를 따지게 되면 거의 4조 달러 정도 육박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체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중국은 어떻게 됐든지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본의 유출입이 굉장히 쉬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거 맞고요. 부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로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확대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경제에서 정말 중국이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난리 난다 이렇게 가는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그 영향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항상 경제를 볼 때에는 극단적인 얘기 이런 부분들은 그 좀 제외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